안녕하세요. 토방 이슈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수요일 새벽부터 진행될 챔피언스 리그 그룹 스테이지 4라운드 경기들로 구성된 축구 승무패 64회차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챔피언스 리그 그룹 스테이지로 구성된 승무패인 만큼 주말 일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한 팀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 조별로 어느 정도 순위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체급차가 극명한 매치업에서는 로테이션이 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느껴졌고 구단의 이슈와 부상자 현황을 더욱 면밀하게 체크해야만 했습니다. 아직은 일정까지 하루 정도 여유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꼭 분석방에 오셔서 추가적인 구단의 이슈와 부상자 현황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이번 축구 승무패 64회차에는 어떤 경기들이 발매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이번에 발매한 축구 승무패 64회차 모든 경기를 나열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경기인 도르트문트와 뉴캐슬의 경기부터 7경기인 포르투와 엔트워프의 맞대결까지 다뤄볼 예정이며 이후 8경기부터 마지막 경기의 분석은 늦지 않게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경기부터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경기인 도르트문트와 뉴캐슬의 4라운드 맞대결입니다. 무엇보다 두 팀은 지난달 26일 한 차례 맞대결을 가졌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도르트문트가 0대1의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의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두 팀 모두 굉장히 빠른 템포의 경기를 치러왔고 점유율과 박스 안에서의 찬스는 비록 패배했지만 뉴캐슬이 더 많이 가졌음을 확인했는데요. 또한 양팀 모두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동반되며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이뤄졌으며 이번 일정에서도 경기의 템포 자체는 굉장히 빠른 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습니다. 홈팀 도르트문트는 지난 일정에서 미넨과의 라이벌 매치에서 4대0의 대패를 기록하며 이번 일정을 앞두고 패배를 기록하며 좋았던 기세가 한풀 꺾였는데요. 다만 후반 들어 교체를 통해 주축들의 체력을 안배했다는 점이 위안거리인 상황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일정 아스날과의 맞대결에서 1대0의 신승을 거두었는데요. 다만 뉴캐슬의 경우 종료 직전까지 상대와 접전을 펼쳤기에 어느 정도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모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일정은 다시 한번 빠른 속도전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모가 컸던 뉴캐슬이 조금은 불리함을 안고 있다고 보여졌고 직전 맞대결에서 파이널 서드에서의 아쉬움이 있었던 뉴캐슬인 만큼 홈팀 도르트문트의 승리 쪽 접근과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를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경기인 샤우타르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H에 위치해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난 26일 맞대결을 가졌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페란의 멀티골이 나오면서 조금은 싱겁게 흘러가는 듯 했으며 어느 정도 양팀의 체급 차이가 보였다고 볼 수도 있었으며 이번 일정에서도 이러한 체급 차이는 어느 정도 유효할 전망인데요. 또한 양팀의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미 지난번 맞대결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서 주도권을 가져왔고 많은 찬스를 가져오면서 득점까지 연결시킨 모습과 샤우타르가 내려앉는 운영에 특화된 팀은 아니라고 보여졌기에 이번 일정은 큰 이변이 없다고 보여지며 비록 샤우타르가 내려앉는 운영을 펼치더라도 양팀의 체급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만큼 바르셀로나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세 번째 경기인 AT 마드리드와 셀틱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E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AT 마드리드는 1승 2무를 기록하며 조위위에 셀틱은 승리 없이 1무와 2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팀은 지난 맞대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한 점에 만족해야 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셀틱은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를 후반에 동점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그쳤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고 AT 마드리드는 경기 초반부터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으며 중원에서 데폴의 퇴장까지 동반되었다는 점이 뼈아픈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모라타와 그리즈만이 꾸준한 마무리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도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정은 AT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이번에도 모라타와 그리즈만의 폼을 끌어올린 AT 마드리드에게 주도권이 있을 것으로 보여졌으며 AT 마드리드가 조이 1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잡고 가야 할 경기이며 홈에서만큼은 높은 에너지 레벨을 기반으로 그리즈만과 모라타의 꾸준한 득점력이 동반되는 만큼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네 번째 경기인 라치오와 페에노르트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역시 그룹 E에 소속되었는데요. 페에노르트는 현재까지 3승 1무로 조이 1위에 라치오는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3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룹 E조는 셀틱을 제외하면 승점이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는 만큼 매 경기마다 순위가 변동되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일단 지난번 페에노르트의 홈에서 치러진 맞대결에서는 페에노르트가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한 방을 먹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페에노르트는 본인들이 자주 구사하던 속공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었으며 화력전 양상에서는 어떤 팀과 붙어도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일정에서도 수비적인 접근보다는 화력전과 빠른 템포의 경기를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라치오가 이번 일정에서 내려앉는 운영을 채택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지만 라치오의 최근의 경기들을 살펴보면 내려앉는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고 라치오 역시 4-3-3을 활용한 속공과 빠른 전개에 익숙하다는 점을 유추하면 다시금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졌으며 홈에서만큼은 페에노르트를 상대했을 때 강한 모습을 보였던 라치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경기는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5번째 경기인 AC밀란과 PSG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은 그룹 F에 위치해 있으며 파리는 2승 1패를 기록하며 선두자리에 AC밀란은 승리 없이 2무와 1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놓여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난번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파리가 압도적인 체급 차이를 보이며 3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후 일정에서도 파리는 전승을 기록하며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강인이 팀에 합류하면서 중원에서 더욱더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며 이번 일정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파리입니다. AC밀란은 10월부터 공식전에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대했던 팀들이 유벤투스와 나폴리 등 강팀들이 많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지만 어제 날짜 비교적 하위 전력이라 볼 수 있는 우디네세에게 패배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무엇보다 부상자가 너무 많은 밀란이며 이번 일정에서도 선수비 후역습을 채택할 가능성이 보여지면서 최전방의 지루에게 많은 짐이 짊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반면 파리의 경우 최근 이강인의 합류와 함께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최근의 기세와 뎁스에서의 힘 차이를 고려했을 때 비록 밀란이 홈이지만 선전하긴 힘들다고 느껴졌기에 원정팀의 승리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째 경기인 즈베즈다와 라이프치히의 맞대결입니다. 무엇보다 이 경기를 분석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라이프치히가 사고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라이프치히가 체급과 뎁스에서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포칼컵과 리그에서의 경기력은 바닥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올모의 부상으로 인한 변수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이 우려를 낳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또한 즈베즈다가 비록 하위 전력에 속해 있다고는 하지만 홈에서의 성적을 살펴보았을 때 꾸준히 무패를 기록하면서 홈에서만큼은 결코 쉽게 져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며 이변이 발생한다면 이 경기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생기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본적인 전력 차이를 갖고 있는 두 팀인 만큼 복수 선택지를 채택하는 것을 권장드리되 분명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따내기에는 최근의 경기력이 좋지 않다는 것과 부상자가 꽤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일정은 홈팀 즈베즈다의 승리 쪽 접근과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를 과감하게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와 엔트워프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번 맞대결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지난 26일 엔트워프의 홈에서의 맞대결에서는 포르투가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37분 선취골을 허용했지만 후반전에 나서면서 포르투는 라인을 올리고 공세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4골을 몰아넣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날 경기에서 포르투는 상대 수비에서의 실수와 측면에서의 돌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의 빠른 전개가 보란듯이 먹혀들었다고 볼 수도 있었는데요. 게다가 엔트워프는 문전 안에서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조금은 부족해 보였으며 꾸준히 위험한 상황을 노출해온 점을 유추했을 때 이번 일정에서도 원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비의 포커징을 맞추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1차전보다 더욱 강해진 포르투의 공세를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번 일정은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선택지로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